더치페이 하자고 하면 자기 거 자기가 각자 알아서 낸다는 의미죠. 근데 다 같이 먹긴 했는데 내 거, 네 거 가격표가 안 붙어 있으면 나누기가 참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매할 땐 n분의 1을 하는데 나는 뭐 술도 안주도 별로 안 먹었는데 n분의 1 내려면 짜증날 수 있죠. 월세 100만원짜리 방 2개짜리 룸을 룸메이트랑 둘이서 쓰는데 룸메이트 방이 내 방보다 큽니다. 근데 월세를 50만원, 50만원 똑같이 내려고 하면 좀 짜증나겠죠. 그렇다고 야, 네 방이 내 방보다 더 큰데 네가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니? 너 55만원 내고 나 45만원 내고 이렇게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왠지 룸메이트와 사이가 멀어지고 쪼잔한 인간이 되는 것 같죠. 이런 제안을 하면 룸메이트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룸메이트가 거절해도 사이가 껄끄러워지겠지만 룸메이트가 흔쾌히 수락한다고 해도 한편으론 60대 40으로 나누자 했어도 얘가 오케이 했을까? 좀 더 부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경우건 불만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이런 경우 수학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 함수를 배울 때 중간값 정리를 배우죠. A에서 함수값이 음수고 B에서 함수값이 양수면 그리고 F가 연속이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그 사이 어딘가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중간에 0을 한번 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 있겠죠. 자, 이 중간값 정리를 이산수학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이렇게 n개의 점이 있는데 각각의 이 n개의 점이 모두 파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왼쪽 끝점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오른쪽 끝점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할 때 중간에 어떻게 칠해져 있건 간에 파란색에서 결국 빨간색으로 가려면 중간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연속한 두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간단한 사실을 이용해서 아까 이 월세 나누는 문제를 룸메이트와 사이도 안 틀어지고 나도 불만이 없고 룸메이트도 불만이 없는 합리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큰 방의 렌트비를 A만원, 작은 방의 렌트비를 B만원, A 더하기 B는 100이 되는 그런 A비를 잘 골라야 하고 나와 룸메이트 각각 누가 A방을 쓸지, 누가 B방을 쓸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둘 다 불만이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수직선에 점을 쭉 찍어보는데 왼쪽 끝이 0, 오른쪽 끝이 100 그런 정수점들을 101개 찍어봅시다. 이 각 정수점이 의미하는 바는 이 A방의 렌트비인 A만원을 의미해요. 즉 0이라는 점은 A방의 렌트비 0만원, B방의 렌트비 100만원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 중간에 50이라는 점이 있으면 이 점의 의미는 A방의 렌트비 50만원, B방의 렌트비 50만원이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이제 이 101개의 점을 짝수점, 홀수점들로 분할해보죠. 0, 2, 4, 8, 98, 100. 이 짝수점들을 내가 1, 3, 5, 7 하고 나가는 이 홀수점들을 룸메이트가 의사결정을 할 텐데요. 이 짝수점들 각각에 대해서 내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방 A를 택할지 방 B를 택할지 거기에 따라서 이 점을 색칠해 본다고 하죠. A방을 선택하면 파란색, B방을 선택하면 빨간색으로 칠해 본다고 해봅시다. 이 0이라는 점에서는 나는 점을 파란색으로 칠할 거예요. A방의 렌트비가 0원이니까 A방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100에는 B방을 택하겠죠. B방의 렌트비가 0원이라 B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각 짝수점들에 대해서 내가 어딜 선택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쭉 파란색, 빨간색으로 짝수점들을 칠해보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는 A방이 싸니까 파란색으로 쭉 칠하다가 중간 어디에선가부터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지겠죠. 그리고 남은 50개의 홀수점들은 룸메이트가 칠하는데 룸메이트도 룸메이트 입장에서 각 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에 살고 싶은지를 보고 색을 칠합니다. 룸메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홀수점 A가 1이고 B가 99겠죠. A방에서 10,000원 주고 산다고 하겠죠. 그래서 룸메이트도 여길 파란색으로 칠할 것이고 아마도 3이라는 점에서도 파란색으로 칠하겠죠. 룸메이트도 파란색으로 쭉 칠하다가 언젠가부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칠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이 두 컬러링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0부터 100까지 쭉 칠했을 텐데 시작은 파란색으로 시작해서 끝은 빨간색으로 끝나죠. 아까 우리가 봤던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중간 어딘가에서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있겠죠. 예를 들어서 55에서 56으로 갈 때 55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56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을 찾아서 보면 55는 홀수니까 룸메이트가 선택했겠죠.
이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의미는 룸메이트 입장에선 A방이 55만원이면 비록 절반인 50만원보다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A룸이 좋으니까 55만원 주고서라도 A룸을 고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56은 짝수니까 이 빨간색은 내가 칠한 겁니다. 나는 여길 빨간색으로 칠했으니까 A가 56은 난 너무 비싸다. 이 상황이 되면 44만원 주고 나는 B룸에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룸메이트는 55만원에 A룸이면 만족을 하는 거고 나는 B룸에 44만원이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둘 다 만족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 두 값을 더하면 99만원으로 전체 내야 되는 월세 100만원에 비하면 만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만원은 100만원에 비해서 좀 작은 부분이니까 그건 5천원씩 각자 내기로 해도 별 불만이 없겠죠. 그래서 룸메이트는 55.5만원에 A방을 주고 나는 44.5만원에 B방을 선택하게 되면 서로 별 불만이 없게 되죠. 그리고 기분 상할 일도 없습니다. 만약 이 5천원 부분이 약간 불만이라면 애초에 이 단위를 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0원 단위 격자로 쪼개서 작업하면 되겠죠. 룸메이트와 사전에 협의한다면 이런 걸 게임처럼 진행해서 둘 다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좀 싱겁죠. 이번엔 방이 3개인 집에서 3명의 학생들이 룸메이트를 하고 사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A, B, C 방이 3개 있고 셋이 합해서 월세 100만원을 내야 됩니다. 과연 방금 방법을 일반화해서 3명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3명의 학생들 이름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죠. A방에 내는 렌트비를 A만원, B방에 내는 렌트비를 B만원, C방에 내는 렌트비를 C만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0이 되는 의미 아닌 수 A, B, C를 찾는 문제를 풀 텐데 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는 A, B, C방에 하나씩 매칭이 되어야 될 거고 이 학생들 각각은 자기가 매칭된 방에서 자신의 월세 부분을 내는데 불만이 없어야 하겠죠. 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아까의 방법을 응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0이 되는 의미 아닌 A, B, C 트리플들을 한번 보죠. 아까 2차원일 때는 A축, B축으로 본다면 100,0부터 0,100까지 이 선분을 백등분해서 이 하나의 선분 중에 최적해가 어딘지를 찾았죠.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면 A축, B축, C축이라고 하면 3차원 공간상에서 이 제1 8분 공간 A도 양이고 B도 양이고 C도 양수인 이 제1 8분 공간에서 100,0, 0,0, 0,100,0, 0,0,100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이 해공간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면 정삼각형입니다. 이런 걸 수학에서는 심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좌표축을 떼고 이 삼각형을 한번 가져와 보죠. 이 각각의 변들을 다 백등분씩 한 다음에 이런 삼각형 격자들로 쪼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서는 50,50,0이라는 점도 있고 여기 가운데 어딘가에는 30, 30, 40도 있는 이런 격자점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30, 30, 40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점의 상황이 A방 렌트비 30만원, B방 렌트비 30만원, C방 렌트비 40만원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대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수직선에서 짝수점들을 내가 선택하고 홀수점들을 룸메이트가 선택했던 것처럼 여기 이 격자점들도 모든 조그만 삼각형에 알파, 베타, 감마가 다 한 명씩 등장하도록 격자점들의 주인을 어사인해 봅니다.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가 알파여야 되고 그럼 여기는 베타여야 되고 여기는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여기가 감마여야 되고 그리고 감마, 알파가 있으니까 여기는 베타,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감마 베타 감마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니까 알파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알파, 베타, 감마만 설정해 놓으면 모든 삼각형이 알파, 베타, 감마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에 따라서 나머지 점들의 주인들을 다 어사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문제와 비슷하게 알파라는 학생은 알파가 맡은 각각의 점에서 내가 이 점에 있을 때 A방을 선택하게 될지 B방을 선택하게 될지 C방을 선택하게 될지를 선택해서 그 방의 색깔로 격자점을 칠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베타도 마찬가지로 베타 점들을 다 어떤 방을 선택할지를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 있으면 100,0,0과 0,0,100 사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50,0,50 같은 점이에요. 그럼 50만원, 0만원, 50만원이니까 베타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렌트비를 하나도 안 내는 B방을 선택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 있는 점들은 모두 B방의 렌트비가 0원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알파도 B방을 선택하겠고 감마도 B방을 선택하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이 밑에 바닥에서는
A방의 렌트비가 0원이기 때문에 알파든 베타든 감마든 이런 상황에서는 A방을 택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C방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B방도 0원이고 C방도 0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어차피 이런 데서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를 핑크색 그리고 여기를 주황색 여기를 연두색으로 칠해보죠. 자,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점들도 학생들 알파 베타 감마는 각각 그 상황에서 A나 B나 C 셋 중에 하나의 값으로 칠할 거예요. 이 내부는 어떻게 칠해져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자, 실제로 제가 격자를 몇 개 안 그리긴 했지만 정수 단위로 이렇게 쭉 많이 쪼갰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그만 삼각형, 즉 삼각형 안에 핑크색, 주황색, 초록색이 다 존재하는 이런 삼각형의 존재를 하나 찾을 수만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학생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 30, 40이었다고 하면 이 점은 29, 30, 41이라는 점일 거고 이 점은 29, 31, 40이라는 점일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가 이 알파라는 학생은 B라는 방에 30만원 월세를 내면서 만족한다는 거죠. 베타라는 학생은 A방에서 29만원을 내면서 만족한다는 의미고 감마라는 학생은 C라는 방에서 41만원을 내면서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다 더해서 100만원을 만들면서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다 불만이 없게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개의 값을 더했을 때 100만 원에서 약간 오차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서로 몇천 원씩 더 내거나 덜 내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큰 불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삼각형이 나오기만 한다면, 이런 세 가지 색깔을 다 포함하는 삼각형이 나오기만 한다면 3명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작은 삼각형의 존재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컬러링이 어떻게 돼 있건 상관없이 이런 세 가지 색깔을 모두 포함하는 작은 삼각형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오늘 증명해 볼 거예요. 스퍼너스 렘마라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 다른 영상에서 스퍼너 시어럼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스퍼너 시어럼과는 전혀 다른 정리입니다. 이 스퍼너는 1980년에 타계하신 엠마뉴엘 스퍼너라는 20세기 수학자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이 스퍼너 시어럼은 흔히 크기가 n짜리 집합에서 그 부분 집합들 중 서로 포함관계가 없는 부분 집합들이 최대 n-n over 2까지 포함관계가 없도록 모을 수가 있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어떤 포함관계가 있는 두 쌍이 존재한다. 그 명제를 스퍼너 시어럼이라고 하고, 오늘 보일 이 삼각형들의 격자점들을 세 가지 색으로 쭉 칠했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 안에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나타나는 작은 삼각형이 항상 존재한다. 이건 스퍼너 렘마예요. 가끔 스퍼너 시어럼을 스퍼너 렘마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스퍼너 렘마를 정확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먼저 이런 삼각형의 가장 끝점들은 핑크, 주황, 초록 이 세 가지 색이 반드시 한 번씩 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핑크와 주황 사이에 테두리에는 초록색이 올 수 없고 핑크 혹은 주황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닥 라인도 주황색 혹은 초록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이쪽 변도 핑크색 혹은 연두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가운데에는 어떤 식으로 칠해져 있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색깔이 다 등장하는 작은 삼각형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삼각형이나 이런 삼각형이 존재하죠. 자, 먼저 양 끝점이 주황색과 연두색인 변들을 한번 마크를 해봅니다. 양쪽 끝점이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초록색인 그런 변들만 찾아서 한번 이렇게 칠해봅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들은 주황색에서 시작해서 연두색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까 그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주황색에서 연두색으로 변하는 그런 연속한 두 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크한 선이 이 전체 바닥에 적어도 한 번 존재합니다. 적어도 한 번 존재하면 물론이고 그 마크된 변은 항상 홀수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실제로 3개가 있죠. 주황색에서 시작해서 다른 색인 연두색이 나오려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구간이 홀수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크한 이런 변이 홀수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삼각형을 봤을 때
이 삼각형에 마크된 변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하나도 없는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 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삼각형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거는 세 변이 모두 마크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변이 마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한쪽 끝이 주황색, 한쪽 끝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 반대쪽 끝은 또 얘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야 돼요. 둘 다 초록색이든지 둘 다 주황색이든지. 그래서 이 변은 양 끝점이 하나는 초록색, 하나는 주황색일 수가 없죠. 이 마크된 변의 개수는 0개이거나 1개이거나 2개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3개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개일 때를 잘 보시면 이렇게 마크된 변이 1개인 이런 삼각형 보시면 정확히 우리가 찾는 삼각형이 돼요. 이 삼각형도 그렇고 이 삼각형도 그렇고 여기 이 삼각형도 그렇죠. 마크된 변이 딱 하나 있죠. 그때 세 꼭지점이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삼각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크된 변의 양쪽 끝점이 주황색과 연두색이어야 될 텐데 반대쪽 점이 사용하지 않은 그 나머지 색깔 핑크색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주황색이라고 하면 마크된 변이 여기와 여기, 연두색이라고 하면 마크된 변이 여기와 여기 해서 두 개가 나오겠죠. 마크된 변이 한 개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에 세 가지 색깔이 다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작은 삼각형들 중에 마크된 변이 딱 하나만 있는 그런 삼각형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바닥에 마크된 변이 적어도 하나 있었고 홀수개가 있었죠. 이 마크된 변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 삼각형에는 마크된 변이 일단 하나는 있으니까 마크된 변이 0개는 아니고 하나 혹은 2개일 텐데, 하나면 우리가 목표한 걸 찾았으니까 문제가 끝나고, 2개인 상황을 가정해도 되겠죠. 2개라고 하면 이 반대쪽 변을 공유하는 그 삼각형으로 이동해서 봅니다. 그럼 또 그 삼각형은 마크된 변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크된 변이 1개 아니면 2개인데 1개면 문제가 끝나고, 그래서 또 2개라고 가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2개면 또 인접한 삼각형을 보고, 그렇게 쭉쭉쭉 1개짜리 삼각형을 찾아서 쭉 가다 보면 그 프로세스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근데 그 프로세스는 항상 1개짜리 삼각형을 찾아서 끝나거나 혹은 바닥의 반대쪽 변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바닥으로 다시 연결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 바닥에 있는 마크된 두 변이 페어링이 가능하겠죠. 얘는 얘와 페어가 되겠죠. 자, 그럼 페어가 되는 것끼리 쭉 다 한 번씩 다 페어링을 하고 나면 이 마크된 변이 결국 총 홀수개가 있다 보니까 페어링이 안 되는 그런 마크된 변이 하나가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걔에서 시작하면 프로세스가 끝나는 방법은 이 1개짜리를 찾는 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고, 이 삼각형을 봤을 때 또 2개짜리니까 이 삼각형으로 이동하고, 이 삼각형에서 여기로 이동해 보니까 이런 1개짜리 삼각형을 결국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1개짜리 삼각형을 찾는 데서 끝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존재성이 증명이 됩니다. 자, 어떻게 논리가 따라와지시나요? 자, 이 정리를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도 있어요. 이런 3차원상의 심플렉스가 아니라 4차원, 5차원상의 심플렉스에서 4명이나 5명이 각각 월세를 분할하면서 다 같이 만족하는 해법을 스퍼너 렘마의 4차원, 5차원 버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수학적인 존재성 증명이 실제 생활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친구들끼리 렌트비 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기업의 문제로 응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A기업, B기업, C기업이 공동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입찰을 해서 서로가 원하는 프로젝트 부분과 각각이 만족하는 수주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만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겠죠. 자, 오늘은 단순히 엠빵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나눠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수학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